자, 2026년 세계 경제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최신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보고서 제목이 정말 재밌어요.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근데 이게 세계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이 뜨거운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막 활활 타오르는데 정작 실제 경제는 그 열기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뭔가 좀 어긋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이 보고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경제 사이클은 뭐 그냥 미지근한데 자산 가치는 저렇게 불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 자체는 꽤 튼튼한 편인데 주식시장 같은 자산 가격은 이미 너무너무 뜨겁게 달아불랐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 이게 바로 핵심적인 긴장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성장 엔진은 무엇인지 그 동력원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낙관론의 중심에는요, 바로 미국 경제가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튼튼해요. 다들 어렵다 하는데도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도 살아있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한 1.7% 정도 성장하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아니 2.5%는 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려 0.8%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이건 어쩌면 시장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긍정적인 힘이 더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 바로 물가입니다. 아, 진짜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2026년쯤 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엔진을 돌리는 부품들이 더 있어요. 우선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슬슬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골치 아팠던 관세 문제도 좀 풀릴 것 같고 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성장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성장 엔진이 아주 쌩쌩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한데 과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뜨거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위험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브레이크, 그 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위험, 이건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너무 뜨거운 자산 가치. 이미 좋은 소식은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삐끗하면 실망감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얼마나 뜨겁냐고요?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지금 S&P 500 지수는 무려 94등, 그러니까 상위 6%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신용 스프레드도 93등이고요. 거의 뭐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바로 AI 붐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 화려한 AI 붐 뒤에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말의 닷컴 버블입니다.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죠. 특히 빚을 내서 통신망 같은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붐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기업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이 좀 불안하다, 이런 경고입니다. 1조 달러. 네,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바로 세 번째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 쇼크 2.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 전세배의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 즉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졌다는 뜻이죠. 자, 엔진은 쌩쌩한데 브레이크도 만만치 않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그럼 이런 시작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골드만삭스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은 욕심을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자산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나눠 담아서 균형을 잡으라는 조언입니다. 한마디로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흥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보고서는 한국이나 대만, 중국처럼 기술주 비중이 높은 시장은 조금 줄이고 대신 남아공, 인도, 브라질처럼 내수 시장이 튼튼한 나라들의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산 투자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지라고 하죠. 구체적인 보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혹시라도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거나 일본 엔화 가치가 오르는데 돈을 걸어두는 겁니다. 둘째,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서 불안하니까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오히려 돈을 버는 옵션 같은 상품을 사두거나 위험한 회사채는 좀 팔아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기적인 불안에 대비해서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사 모으고 있는 안전자산, 바로 금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조언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시장은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경제 자체는 꽤 괜찮은데 그에 대한 가격표는 이미 너무 비싸게 붙어 있다는 거죠. 좋은 물건인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고나 할까요? 자,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 진짜 위험은 너무 과감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조심하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